조용한 밤, 익숙한 침실이 부드러운 노란 조명에 잠겨 있습니다. 아내는 바로 옆에서 규칙적인 숨을 쉬지만 그 고른 숨결 속에는 여전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용한 기다림이 스며 있죠. 그녀의 피부는 따뜻하고 가까이 느껴지며 마치 반평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처럼 더없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안쪽을 향해 몸을 돌린 채 굳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죠.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도 속에는 여전히 갈망이 남아있지만 작은 친구는 완전히 침묵한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따뜻하게 이어지고 나누어야 할 순간이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의 틈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원망의 말보다도 더 아프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침실에서 진짜로 강하고 자신있고 주도적이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50대 이후의 신사분들에게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 꺼내기 어려운 조용한 수치심과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입니다. 그들은 직접 말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제 끝난 걸까? 여전히 건강하고 매일 걷기도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는데 유독 부부 관계만큼은 점점 하나의 집착과 두려움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기능이 떨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여인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완전히 맞습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고 동양의 전통의학뿐 아니라 고대 문명에서도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늘을 대충 생으로 씹어 먹거나 마늘을 술에 담가서 그냥 마시는 방식은 사실 문제의 겉만 건드릴 뿐입니다. 충분히 깊지 않고 충분히 오래가지도 않으며 세월에 따라 남성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때로 냉정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마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늘에는 특별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은 잠깐 타올랐다 금세 꺼지는 불꽃과 같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각종 건강기능식품이나 수입보약, 심지어 값비싼 발기보조약에 수백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불편한 부작용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어지럽고 잠이 오지 않으며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차가운 침대뿐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어도 그 거리는 어느 때보다 멀어져 버립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최 씨를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당시 62세였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온화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어 했고 일에 매달리느라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그곳이 더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피했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등을 돌려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은 침묵 속에서 흘렀습니다. 그분은 여러 약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더 큰 실망과 내가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마디를 해드렸고 그분은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몸이 선생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깊은 원인은 의지나 남자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호르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중요한 기관들, 특히 민감한 부위를 먹여 살리는 혈류가 약해집니다. 동시에 남성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극제 약을 얼마나 먹어도
바닥이 금간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잠깐 확 타오를 수는 있지만 곧 꺼져버리고 피로와 공허함만 남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여전히 마늘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 올바른 레시피로 사용하는 마늘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조합되면 마늘은 더 이상 익숙한 양념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혈관을 열고 순환을 개선하며 잠들어 있던 곳을 다시 깨우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단단한 발기를 도와줍니다.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대부분의 남성들이 마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 몇 주만 제대로 조절했을 뿐인데도 다시 기세를 찾고 자신감을 되찾고 무엇보다 가정의 행복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내들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더 적극적으로 더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많은 남성들의 활력을 되살린 비결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참기름의 결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웃으며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에 가장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인간의 몸 자체를 통해 이미 검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은 체력을 높이기 위해 마늘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필수품처럼 마늘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동양에서는 마늘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의 활력을 강화하는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마늘의 비밀은 자르거나 씹을 때 방출되는 성분들에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민감한 부위도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강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위가 불편해지고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참기름이 완벽한 동반자로 등장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참기름을 몸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키며 안에서부터 윤택하게 하는 기름으로 보아왔습니다. 참기름은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간의 해독을 돕고 몸이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과 참기름이 함께하면 한쪽은 기를 열고 한쪽은 기를 기르고 보호합니다. 한쪽은 불을 붙이고 한쪽은 불이 고르게 오래 타도록 지켜줍니다. 그 조화가 바로 노년기의 부부 생활에 필요한 진짜 열쇠입니다. 저는 60대, 70대의 많은 신사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조합을 단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한 뒤 그들은 다시 밝은 눈빛으로 진료실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기 믿음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어도 결코 우리를 진짜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들어주고 제대로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늘은 불씨이고 참기름은 그 불을 키우는 영양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것은 조용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열쇠가 되어 남성이 다시 따뜻함과 자신감, 그리고 침실에서의 가까움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가 마늘과 참기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믿고 잘못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듣자마자 집에 가서 마늘 몇 쪽을 까서 참기름 병에 넣고 하룻밤 두었다가 다음날 마늘수록 강하다는 생각으로 잔뜩 먹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말합니다. 배가 화끈거리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오고 몸이 들뜨며 심지어 심장이 더 빨리 뛴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실망하며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곧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늘과 참기름이 올바른 방식, 올바른 용량, 올바른 타이밍으로 준비될 때에만 힘을 발휘한다는 데 있습니다.
열쇠를 제대로 쥐고도 자물쇠 구멍이 다른 곳이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열쇠가 고장 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물쇠에 넣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60세에서 80세까지의 많은 남성들에게 안내해 왔습니다. 75세인 한 분은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 얼굴이 우울했고 말소리도 작았고 눈빛도 피했고 겨우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뒤 그분은 다시 찾아와 더 빠르게 걷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는 더 따뜻해졌고 몸이 편해졌고 예전처럼 짜증도 덜 내고 밤에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쭉 잡니다. 보셨죠? 남성 건강은 침실의 한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뚫리면 모든 것이 동시에 바뀝니다. 심혈관, 수면, 정신상태, 그리고 부부의 친밀감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마늘을 고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기울면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고 자연스럽게 마른 것 껍질을 가진 마늘을 고르십시오. 눌렀을 때 물렁하지 않고 눅눅하지 않으며 곰팡이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싹이 난 마늘은 아깝더라도 쓰지 마십시오. 그때는 활성 성분이 변하고 핵심 영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약 습관이 있는 한국 어르신들이 싹 난 마늘도 아까워서 끝까지 쓰는 경우를 압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절약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진 것을 쓰면서 몸을 불편하게 만들 위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쪽으로 되어 있고 향이 강하고 맛이 알싸한 마늘이 오히려 혈액순환과 활력 강화 목적에는 더 값진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마늘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크기가 아니라 향과 맛의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노련한 남자와 같습니다. 시끄럽지 않아도 안에는 단단한 내공이 있습니다. 마늘 다음은 참기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값싼 기름, 공장식 기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기름, 섞인 기름은 쓰지 마십시오. 참기름은 반드시 순수한 참기름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냉압착 제품이 좋습니다. 색은 자연스러운 황금빛이고 고소한 향이 분명하며 톡 쏘는 냄새나 탄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참기름은 몸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 같습니다. 약처럼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몸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마늘과 함께 했을 때 잠깐 반짝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가 제대로 올바르게 준비되면 다음은 손질과 절임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뒤 얇고 고르게 슬라이스 하십시오. 저는 썰기라고 강조합니다. 다지거나 으깨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으깨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으깨면 좋은 성분이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불꽃을 확 키워놓고는 바람막이를 하지 않아 바로 꺼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얇게 썰면 성분이 적절하게 더 오래 안정적으로 나오고 무엇보다 위에도 더 부담이 덜합니다. 썰고 나서 곧바로 담그지 마십시오. 마늘을 공기 중에 약 15분 정도 두십시오. 이 시간이 바로 마늘 속 효소가 작동해 유익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골든 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생략하지만 때로 그 작은 한 단계가 효과가 있다, 아무 효과를 못 느낀다를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쌀을 적당히 불려야 밥이 찰지고 맛있습니다. 그냥 바로 물 붓고 지으면 있기는 하지만 덜 맛있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숨쉬게 해주면 힘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절임 용기는 깨끗한 유리병이 좋고 끓는 물로 한번 소독한 뒤 말려서 쓰십시오. 마늘을 넣을 때는 너무 꽉 눌러 담지 마십시오. 참기름이 사이사이로 흘러들어가 각 조각을 감쌀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참기름을 붓는 순간에는 천천히 부으십시오. 노란 기름이 흰 마늘 위로 뒤덮이며 겨울 부엌에서 작은 빵 조각 위로 꿀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늘과 참기름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담근 뒤에는 통풍이 되는 서늘한 곳에 두고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얼마나 두면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보통 기름이 스며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결정적입니다. 사용법입니다. 많은 신사분들이 조급해서 실수합니다. 한 조각이 좋다면 5조각은 5배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단순한 덧셈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늘 참기름 절임은 적게, 그러나 꾸준히가 열쇠입니다. 하루에 절인 마늘 한 쪽에서 2쪽, 슬라이스 한 조각에서 2조각과 작은 숟가락으로 참기름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흡수할 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질 만큼,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북돋울 만큼 충분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역능이 생깁니다. 속이 뜨겁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오고 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테스토스테론은 더 떨어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시 출발선으로 끌어내리는 셈입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배가 비교적 비어있을 때는 흡수가 잘 되고 혈액이 막 시동을 건 상태라 영향을 받기 좋습니다. 그때 마늘과 참기름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처럼 순환계로 곧장 들어갑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위가 너무 예민하지 않은 분이라면 소량을 먹으면 몸이 더 따뜻해지고 혈류가 안정되어 잠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깊은 잠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공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방법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룻밤 만에 20대처럼 즉시 돌아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일을 합니다. 기초를 고치고 혈관을 뚫고 몸을 서서히 그리고 탄탄하게 회복시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만 꾸준히 하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볍고 머리가 더 맑고 걸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민감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로 아래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자연스럽고 약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늘 참기름의 이점은 성기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많은 신사분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야간뇨입니다. 한창 자다가 깨고 어떤 날은 한밤중에 3번, 4번씩 일어납니다. 수면이 조각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에너지를 다 빼앗긴 느낌이 듭니다. 기분은 가라앉고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며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간뇨와 전립선은 혈액순환과 염증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나쁘면 조직이 쉽게 붓고 자극을 받으며 방광도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참기름은 영양과 항산화 측면에서 보탬이 됩니다. 밤에 5시간에서 6시간까지를 끊기지 않고 잘 수만 있어도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단지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즐겁게 살게 됩니다. 잘 자는 남자는 짜증이 줄고 몸이 덜 무거우며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더 따뜻해집니다. 또한 이 조합은 혈압, 혈중 지질, 체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일어설 때 어지럽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때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깊은 원인은 종종 혈관이 딱딱해지고 지방이 쌓여 혈류가 잘 흐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늘은 기를 깨끗하게 하는 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참기름은 기를 부드럽게 하는 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쪽은 청소팀 같고 한쪽은 수리팀 같습니다. 길이 뚫리면 피가 더 힘있게 흐르고 근육은 더 잘 영향을 받고 심장은 더 수월하게 일하게 되며 민감한 부위도 부족했던 에너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략 10에서 14일 정도만 지나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걸음이 더 안정되고 계단을 올라갈 때 덜 숨이 차고 몸이 더 따뜻해지며 손발이 덜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강해지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압박감이 큰 시험이 아니라 평생 사랑해온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성욕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분 자체가 변합니다.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집중이 어렵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신사분들이 그것을 나이 들어서 삶이 재미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이 원래 갖고 있던 남성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그렇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몸이 되살아나면 정신도 함께 살아납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좋아지니 아내와 장을 보고 산책을 하고 심지어 연애하던 때처럼 아내 손을 잡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보셨죠? 진짜 건강은 병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가까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뇌와 심혈관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위험이나 기억력 저하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종종 혈액순환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세포는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마늘과 참기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한다면 혈관을 돕는 한 가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피가 더 매끄럽게 흐르면 뇌는 시원하게 물을 공급받는 듯해져 기억력도 좋아지기 쉽습니다. 열쇠를 잊어버리거나 하려던 말을 잊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관에 걸리는 부담이 줄면 심장도 더 안정적으로 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에 퍼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늘과 참기름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보통 그것이 아주 좋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더 눈에 띄는 활력 회복을 원한다면 호르몬을 돕고 순환을 높이고 심혈관을 보살피는 다른 동반식품들을 적절히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익숙하고 구하기 쉽고 노년의 체질에도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요. 첫째는 굴입니다. 굴은 소박해 보이지만 천연 아연이 풍부하고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한 남성은 쉽게 피로하고 성욕이 줄고 근육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처지기 쉽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으로 혈관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적절한 아연 공급이 더해지면 남성 엔진이 더 강하게 돌아갈 재료를 얻게 됩니다. 저는 환자에게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늘은 문을 여는 열쇠, 참기름은 연료, 굴은 집을 다시 세우는 벽돌지라고요? 셋이 합쳐지면 불은 잠깐 타오르는 게 아니라 오래갑니다. 둘째는 생강입니다. 60대 이후 많은 신사분들이 손발이 차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걸음이 느리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순환이 약하고 몸에 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 몸을 데워주고 순환을 돕는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 한 잔을 적절히 마시면 배가 따뜻해지고 몸이 편해지고 정신이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도 자연스럽게 더 잘 흐르고 민감한 부위도 보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생강도 따뜻한 성질이 있으니 위가 매우 예민한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리브 오일이 젊은 사람이나 서양식 식단을 하는 사람에게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이 풍부해 심혈관을 돕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영양 성분의 흡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향이 부드럽고 먹기 편하며 생마늘을 억지로 씹는 것보다 영양이 더 잘 스며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통하고 몸이 가벼워지면 부부 생활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마늘, 참기름, 굴, 생강, 올리브 오일을 합리적으로 조합하면 여러분은 아주 탄탄한 기본 세트를 갖추게 됩니다. 마늘은 기를 열고
참기름은 기를 기르고, 굴은 호르몬을 돕고, 생강은 불을 붙이며, 올리브 오일은 연결다리가 됩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비싸기만 하고 내 몸에 맞는지 확실치 않은 것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두 가지 해로운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노력은 다시 뒤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온갖 방법을 다해도 좋아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잠을 매우 적게 자거나 뱃살이 계속 늘거나 심지어 두 가지 모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둘은 숨어있는 도둑처럼 매일 조금씩 남성 활력을 훔쳐가고 여러분이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많이 잃어버린 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수면 부족은 남성 호르몬의 큰 적이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신사분들은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움직이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몸은 그 습관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몸이 회복을 강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에 늦게까지 깨어 휴대폰을 보고 뉴스를 보며 밤을 새우면 호르몬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아침에 몸은 무겁고 기분은 처지고 짜증이 늘고 작은 친구도 더 게을러집니다. 수면 시간을 1주에서 2주만 조절하고 휴대폰을 더 일찍 내려놓고 오후 카페인을 줄이기만 해도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깊은 잠은 단지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뱃살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은 외모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히 내장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은 더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강인했던 남성이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동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점점 더 피곤하고 왜 점점 더 욕구가 줄고 왜 아내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질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은 때로 허리둘레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무거운 운동을 하거나 비싼 헬스장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만 움직이면 몸은 변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무리하지 않는 간단한 동작을 자주 권합니다. 가볍고 무릎에 무리가 없는 스쿼트는 큰 근육을 깨우고 대사를 돕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심폐기능을 돕고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은 매우 은밀하게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골반저근을 강화해 발기 유지와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주에서 4주만 꾸준히 하면 차이를 느끼기 쉽습니다. 배가 더 가벼워질 뿐 아니라 정신도 더 맑아지고 남자의 무기도 더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자신감을 갖고 싶은 불씨 말입니다. 이 나이에 변화를 결심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고 용기이며 평생을 함께 해준 배우자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20대처럼 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충분히 자고 뱃살을 줄이고 마늘과 참기름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몸은 분명히 답해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잠으로, 더 따뜻한 숨결로, 더 단단한 걸음으로, 더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그리고 때로는 침실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한순간으로 말입니다. 아직 내 안에 활력이 많이 남아있구나.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주었다면 내일부터 그 습관을 이어가십시오.